묻지를 말아라 묻지를 말아라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를 말아라. 나랑 무슨 가수가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예예예. 네. 오늘은 익산 예술인 협회 네. 연예협회 사무팀을 맡고 계시고 우리 익산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 익산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우선 가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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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한 가지 빼먹었네요. 네. 오늘 저희 타이틀을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자, 예술가와 함께하는 이대현의 신변자 들어와. 예. 네. 제가 오늘 이 가오리 패션 네네. 가수처럼 네. 했는데 멋있는데요, 패션이. 근데 중요한 건 노래가 안 돼서 아. 저는 가수에서 빠지는 걸로. 근데 노래는 기본적으로 잘하시는데 모르는 노래니까 그렇겠죠.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듣고. 아. 그럼요. 이거 그 영상 찍을 때도 네. 어떻게 찍는다. 그리고 찍고 보여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저는 지회장님이 원래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연극 배우, 뮤지컬 뭐 다재다능하게 하니까 앞으로 기획만 하시는 걸로. 그렇죠. 예, 제가 알겠습니다. 나를 확 이렇게 뼈하게 하지 마! 막 이러신 거죠. 진짜. 아니에요, 설마요. 예. 네, 근데 사실 네. 우선 씨는 네, 운동으로 예. 한가닥 하셨다고 네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선수였어요. 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도나 레슬링에 가깝지만 네, 그렇죠. 예, 사실은 뭐 태권도 경량급, 오. 중경량급 선수로 고등학교 일반까지 거의 한 25세 그때까지는 선수 활동을 계속했으니까 가장 색깔 있는 메달이라면 금메달이죠. 오야 금 예, 어디서? 나름 유명했습니다. 아. 대전 충남 오 쪽에서는 그러면 그래서 금목걸이를 하고 계시군요. 금메달. 너무 좋다.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노래로 전향하게 되셨는지. 이제 그 선수 생활을 지도자 생활을 제가 이제 하면서 선수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생활도 계속 했었어요. 하다가 한 30살 때까지인가 그때까지 이제 지도자 아이들 뭐 고등학교 선수들, 중학교 선수들 다 그리고 체육관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뭐 훌륭한 선수라 해서 훌륭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선수 출신이 일반 아이들을 가리키기는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안 맞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아무나 가리킬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뭐 어떻게 보니까 또 누군가를 지도를 하고 있네요. 맞아요. 제가 네, 근데 선수 생활을 하신 분들이 네네네.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겪지 않고서는 가르치기가 사실 좀 어려우신 것 맞아요, 같긴 해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뭐 배우들이 연출가 저는 이제 배우 출신인데 연출을 하고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알아요. 아까도 선수니까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알잖아. 답답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아는데 그걸 못 쫓아오니까 그렇지.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아니구나. 맞아요. 이럴 때가 그건 한참 지나서 느끼잖아요. 저는 너무 빨리 느껴가지고. 그 당시에는 못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그치, 거예요. 그치. 재미가 없다가 뭐 그렇게 하다 30살 때까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다른 사업을 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 쪽으로 온 거는 우울증, 조울증 아닌 조울증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이 좀 일찍 컸는데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지금 거의 30이니까. 근데 우리 제장님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예. 거기까지. 네. 근데 이렇게 키워놓고 보니까 갑자기 뭔가 삶이 무료하고 맞아. 재미가 없고 뭔가를 좀 성취를 해놨다 이렇게 싶으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고생을 괜히 했어요. 괜히. 그치. 예. 안 해도 할 예, 마음고생들을 이렇게 겪고 나아가게 예, 해야 예, 되는데 예. 너무 많이 했구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한 거였는데 네네. 제가 그냥 재미가 없어지고 삶이 좀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제 가요제 이제 등 떠밀려서 나간 것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등 떠밀려서 나간 거거든요. 등을 떠밀려서 나간 거 예. 아니면 등을 떠밀어주고 아니야. 나간 거 자발적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어디 이제 가수, 모 네네네. 가수, 지금도 활동하는 가수의 팬미팅을 갔다가
아는 지인이 같이 한번 가자.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이제 장기자랑 아닌 장기자랑처럼 했는데 가수들 노래하는 거니까 별로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혼난다. 거기서 이제 노래를 했는데 다행히도 뭐 어떤 유전적인 것이 있나 봐요. 아버지 또 그다음에 뭐 저희 이제 큰 누님이 이제 노래를 이제 좀 잘해서 대학가요제 이제 대상 출신이고 진짜 누나가 누구? 큰 누나가 누구? 정현숙이라고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네,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노래를 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제 재능적인 건 좀 있는가 봐. 근데 저는 운동만 했지 그런 쪽으로는 재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노래를 하다 보니까 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등떠밀려 나온 것이 이제 입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때도 메달이 무슨 색? 이제 그때 처음에 나갔던 거는 아마 금상인가 받았을 거예요. 금하고 인연이 많네요. 대상이 좋은 건데. 그래도 금상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네네. 맞아요. 익산 13년 익산 솜리 가요제에서 금상을 차지하면서 가요계에 네네네. 데뷔를 했다라고 네네. 나왔어요. 예. 그럼 그때는 이제 등을 떠밀렸고 그렇죠. 등 떠밀려 나온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어떻게 보면 무르익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렇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던 거지만 지금은 음악을 내가 해오고 그 뒤로도 가요제 같은데 이제 전국 가요제를 많이 가서 대상 받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삶의 목표가 다시 생겼었어요. 재밌구나. 뭐 이런 뭐 음반을 내고 1집, 2집을 지금은 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이 세계가 이 문화예술 쪽이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협회에서 그 사무장일을 맡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막 비하인드 스토리 막 우리들 맞아.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것은 뭐 말도 못해요. 막 작년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문화예술인들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자, 뭐 우리 너무 예술인들이 힘들으니까 우리는 뭔가 추진을 해서 해마다 해왔던 행사들이 있으니 추진을 하기로 우리가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서 모든 가수니 섭외까지 싹 해놓고 그 선불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대형 가수들은 선불까지 줘놨는데 갑자기 중대본부에서 발표가 난 거야. 하지 마라.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9월 달경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해야 된다. 우리 10월 달인가? 11월 달이구나. 10월 말부터 한 11월 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는데 돈은 이미 붙여놨는데 그들은 취소되면 뭐 대형 가수 그쵸. 환불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완전히 진짜 007 작전 같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결국에는 그 날짜에 잡아서 우리가 막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부탁 좀 드리고 시에 가서도 얘기하고 해서 결국에 힘들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빠듯이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맞아요. 작년에 저도 네.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냐 마냐,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그때 하지 않았으면 뭐 금액의 문제가 맞아요. 아니라 노래하시는 분들, 네. 또 이 노래를 보러 오신 어떤 네. 관객분들 네. 또한 그 시간이 없었다면 사실은 다들 조금은 맞아요. 힘들지 않았을까. 엄청 이런 힘들었죠. 뭐 보시는 분들은 위로를 참 받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위로를 주면서 또 네, 본인들이 보람도 활동할 있고. 수 네네,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좀 전에 이제 뭐 지도자는 아니었다. 근데 운동은 아니었지만 이 음악으로 뭔가 누군가를 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익산 소리 창작소를 네네네.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사에 후배 양성 구슬땀 뭐 익산의 가수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땀 많이 흘립니다. 예. 좀 더 흘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또 후배 아니, 양성을 하시게 이게 됐어요?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지도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나 우리 관원생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나름 실력이 있었으니 많이 믿고 맡겨주시고 했는데 단지 제가 싫었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 매일 똑같은 일상, 매일 똑같은 일과가 저하고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히딩크라는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감독이 선수 때 엄청 잘했느냐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따로 있구나. 근데 제가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잖아요. 뭐 근 20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 그거예요. 방법을 내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좋은 방법, 히딩크 같은 마인드를 알겠더라 이거예요. 가리키는 방법은 이 예술은 예체능은 똑같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하느냐인데 그 당시에 운동 지도자를 할 때는 그냥
화는 나고 못 따라오니 나는 너희들한테 이만큼만 알려주면 다 따라왔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지? 이해를 맞아. 못했던 거고 맞아요. 지금은 그걸 돌아와서 보니 내가 그건 너무 성격이 급하고 그랬구나. 나만 생각했구나. 그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가리키는 방법은 이젠 터득을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서. 안 그랬으면 만약 근데 그때 체육관을 했으면 뭐 계속 그 길을 걸어서 지금도 지도자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보면 그러니까 가리키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터득을 하니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그들한테 질리지 않게 재미와 뭐 어떤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가 부여를 자꾸 해주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해요. 그럼 네. 저도 이렇게 가수가 될 수 오해예요. 오해랍니다. 저 가수는 좀 빠지겠습니다. 우리 저 네. 지회장님께서는 그냥 연극을 총 기획을 제가 하는 거 그 완전 아우라가 제가 행사 때마다 뵙잖아요. 근데 우리 지회장님은 장난 네. 아니에요. 아 이런 네. 아니 저 지금 발을 이렇게 살짝 빼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발을 아니요. 빼고 있어. 아니 이게 절대 내가 디스한 것도 아니고 디스 맞아. 아니 근데 우리 지회장님을 제가 이제 그 지금 벌써 6년 7년째 저도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지회장님을 보면 우리 지회장님 각 지회 지회장님들은 그만의 아우라가 있어요. 그 경력과 이런 것이 무대 총 지휘하고 하는 거 보면 와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너무 멋있게 봤어요. 김종갑 지부장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다. 그리고 뭔가 많이 양보도 해주시고 또 끌어가는 아우라가 있으시고 네. 카리스마가 네.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지부장님을 보실 때? 지회장님은 제가 봤을 적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멋있어요. 근데 본인은 남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분도 제가 이제 우리 지회장님을 우리 연예인협회 지회장 김종갑 지회장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랑 조금 그런 쪽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주가 되는 것보다 내 새끼들이 주가 되는 그런 그 단체장. 그러니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그 틀이 그 명맥이 이대로 유지되는 맞아요. 이런 거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만약에 누구한테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긴다 못할 것 같아요. 할 사람도 없고. 맞아요.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은 그 지회장님의 그런 것들 또 받아서 또 가야 되는 아까 후배 양성을 네. 하신다고 예, 했잖아요. 예, 예. 또 그런 길들을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도 장기 직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고 싶어도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연예협회나 또 다른 협회들에 비해 인구 밀도가 좀 저희는 작은 네네네네. 단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한데 저도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좀 후배한테 넘겨볼까 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 그거는 그거 지회장님 뭐, 생각이시고. 근데 이제 그 창작학수를 운영하시면서 네네. 그 안에서 그래도 이 친구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후배 또는 제자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가수들도 지금 보컬 트레이닝을 하지만 일반인 가요제 참가 전국 가요제를 목표로 하고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이제 그분들도 와요. 근데 꿈은 굉장히 원대하게 크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막상 목소리를 들어보면 발성과 기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제가 예를 들어 가리켜보고 도저히 이거는 재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치우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 그 사람이 들어올 때는 테스트를 다 해보거든요. 가능성은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을 20을 알려주면 80은 본인의 노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노력을 못 하는 거야. 그럼 3개월을 하고 제가 이제 못하게 하고 그리고 멀리서도 오잖아요. 청주에서도 오고 근데 그런 열정 그 친구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계속 잘하고 텐션도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과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수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거야. 얘기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 대기업 다니다 보니까 대기업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주말 쉬는 날은 무조건 와서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뭐 30대 초반인 여자아이인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됐다고 조금만 코로나 풀리면 다시 오겠다고 그런 친구도 안타깝죠.
대기업 다니는데도 노래가 좋대요. 근데 똑같네요. 사실은 직업을 바꾼다는 게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이 이럴까 어쩔까 해도 쉽지 않은 결정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직업을 바꾸셨고 그리고 또 그런 제자들을 받으면서 그 제자들이 직업을 바꿀지 아니면 단순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좀 갖고 나가는 어떤 아마추어로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보실 때 그래도 내가 음악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가수 배우는 분들 중에도 뭐 딱히 누구라고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노래로 따지면 경력이 저보다는 한참 선배, 엄마뻘. 근데 노래 경력으로 따지면 그런 분인데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제 기르고 가리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괜히 쪼그라들고 노래를 내가 노래를 다시 애들이 어느 정도 컸어. 노래를 하고 싶은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고 몸이 막 뚱뚱하고 막 불룩불룩하고 이렇게 변했다 이거야. 이제 이런 분들 막 울어요. 이제 와서 뭔가 노래를 다시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데 남들 앞에 쓰려고 하니까 몸이 많이 변해 있고 얼굴이 주름이 져 있고 자기가 뭐라 그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노래도 안 나와. 근데 이런 분이 개선이 되고 내가 그걸 대화로 얘기를 해줘요. 자신감 갖고 자신감 결여해서 오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애들 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자신 있게 노래를 해라. 그리고 여기는 당신만의 연습실이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올라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노래했더니 끼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 거야. 몸무게도 70kg 나갔던 사람이 50kg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다시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나름 여자 가수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가수가 돼서 뭐 아침마당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서울에서 아침마당에서도 그 작가한테 연락이 와서 곧 출연 예정이고. 그러면 막 굉장히 뿌듯하시겠네요. 뿌듯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저한테 행사 섭외가 와도 저는 제가 안 서요. 우리 제자들을 올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저를 섭외한 곳에서 내가 대타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단체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섭외를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저한테 연락 안 하셔도 되고 직접 가수님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빠지고.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가르쳤다 내지는 또 뭐 내 밑에 후배다 아니면 뭔가 한다면 다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많지. 내 목이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저 이런 사람들도 많지. 내가 다 하고 내가 있어야 너희들이 있는 그치, 거고. 그치. 근데 저는 그게 싫어. 그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떤 뭐 예전에는 운동도 했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약간 다혈질이고 막 이랬었는데 성질도 급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김종갑 지회장님을 보면서 굉장히 그분들 급할 때는 급하고 막 성질이 불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르는 법 저한테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우선아 그럴 때는 좀 참아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냐. 이거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하루만 그때는 내가 지회장님한테도 막 큰 소리 치고 대들기도 하지만 하루 지나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주가 되는 것보다 내 새끼들이 주가 되는 것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더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배운 거죠. 맞아요. 그런 관계들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이 사이사이의 관계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되면 무너지기가 맞아요. 너무 쉽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잘해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단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도 운동을 하셨다고. 네. 자, 가족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저희 아드님께서는요.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은데 지회장님도. 봤을 수도 있을 근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이제 군산에 있는 태권도 선수로 이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했고 그리고 뭐 전라북도에서는 뭐 4연속 금메달을 땄고 그래서 운동을 그만이면은 뭐 상대를 안 그리고 하는구만. 이제 제가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도자의 길을 걷고 하다 보니까 저희 조카도 제가 키웠거든요. 그 아이도 제가 이제 키워서 뭐 선수로 그래서 전국대회 1등을 2번이나 해서 용인대
그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선수로 졸업하고 가구청 실업팀에 있다가 지금 벌써 그 아이가 30 됐고 저희 큰아들이 29이니까 어떻게 보면 태권도 출신 집안이죠 전부 다. 예. 그래서 뭐 나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용인대 교수나 감독이나 저쪽 부산의 동아대나 이제 태권도 관계된 그 감독 교수들이 선후배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을 그쪽으로 이제 입학을 많이 시키고. 근데 실력이 없으면 인맥으로 무조건 받나요? 학연 지원 그것도 다 요즘은 잘못되는 거지. 큰일 납니다. 예, 청탁으로 잘못되는 것이지. 근데 네. 다행히 이제 전국대에서 뭐 상당히. 예, 대통령기나 용인대 총장기 이런 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전국 대회거든요. 이런 데서 1등을 해서 스카웃을 정상적으로 다 이제 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도 아들도 그래서 지금은 뭐 훌륭한 저기는 아니어도 그래도 초원경찰을 하고 있고 운동에 그거를 살려서 예 그래도 뭐 나름 잘 키운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보다 뭐 이런 뭐 무조건 댐댐이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드님하고 되게 친구처럼 지내고 네, 계시다고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친구지요. 네, 완전 거의 친구라. 뭐 야자.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예, 재미있게 예.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제 아버지가 너무 이제 군인 출신이라 엄하셔서 저는 정말 아버지한테 아침에 기상한 거 아니야? 기상! 해가지고. 무조건 기상이에요. 그리고 방학 때도 우리 어렸을 때는 방학 때 사실 요즘 아이들은 잘 자야 키가 잘 크잖아요. 네네. 잘 때 키 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6시면 기상시켜요. 네. 방학 때도 초등학교 때 기상하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입을 다 개고 아버지는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밥 먹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단장 같아가지고 아버지랑 밥 먹기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먹은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무서워요. 흘리는 거 쩝쩝거리지 말라고 하고 막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아마 아버지가 방학 동안에 저 잠을 잘 자게만 했어도 2m는 되지 않았을까. 예? 우리 집 식구들이 키가 커요 원래. 우리 집안이. 아드님이 키가 우리 아들도 저보다 컸던 크죠. 것 같아. 우리 아들도 저보다 크고. 근데 우리 집안이 키가 큰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잠을 안 재운 거예요. 우리 집만 작아요. 이 집만. 우리 사촌들은 전부 다 막 185, 막 190 이러는데. 아버지 패.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우리 애한테는 절대 그렇게 안 하자. 그 대신에 인성은 바르게 하되 정말 잠 잘 자게 하고 공부라는 거에 뭐 어찌됐든 간에 다 장학생이었으니까 큰 애 작은 애가. 근데 그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상 심리? 제가 아버지한테 못 받았으니 나는 내 아들한테는 좀 이렇게 사랑을 주고 편하게 친구처럼,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빠처럼, 막 이렇게 때론 형처럼 이런 역할을 제가 좀 모르겠어요.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잘하신 네.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사실 남자분들이 되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랬으니 나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긍정적으로 많이 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가족 자랑도 해주셨고 네. 뭐 아드님이 2m가 다 되시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또 그 너무 자기 건강하죠. 저기를 잘 네. 해가지고 인성도 되게 잘 키우셨다고 네. 들었어요. 정우선 하면 네. 이거 뭐 이런 거 없어요? 정우선 하면 이거? 정직? 정직.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반듯하게 제 주변 사람들은 좀 반듯한 사람들, 우리 제자들도 정말 인성이 바르고 반듯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본의 목적을 두고 막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도 반듯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만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저는 나가라고 합니다. 예, 제가. 가차없이. 예, 왜 그러냐면 저는 말이 이렇게 서로 골고 같은 식구들끼리 험담하는 것도 싫고 335 폐가 갈려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싫기 때문에 제가 다 이것저것 의견을 수렴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곧게 이렇게 자기 위치를 지켜서 간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가고 계시고 배 불렀던 내 인생의 브라보. 내 인생 브라보. 네. 애자 빼세요. 꼭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내 인생 애자를 붙이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냥 내 인생 브라보 하면 되는데 음. 내 인생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예. 꼭 나쁜 그렇게 데 한다니까. 같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내 인생 브라보를 그걸 만들려고 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어떻게 이거 괜찮냐라고도 이렇게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걸 찍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내 인생이 내 인생 브라보 이게 회장님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라는 거는 내 인생 브라보 이 어떻게 보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노래가 완전히 저를 위한 노래거든요. 이게 가사를 들어보면 노래를 부르지 말고 가사만 써서 보면 제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작사를 한 건데 묻지를 말아라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를 말아라 할 만큼 하고 살았다 바보처럼 울 때도 뭐 너무 많았다 막 바보처럼 살 때도 너무 많았다 이 내용이 쭉 들어보면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그 작곡가가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맨 처음에 비슷한 곡을 갖고 와서 제 노래를 어디 행사장에서 제가 다른 노래를 하는 걸 들었는가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얼굴 한번 보고 차 좀 한 잔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비슷한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노래가 저 멜로디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 가사를 한번 바꿔봅시다 해가지고 가사를 이제 바꾼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만족. 이제 대중이 좋아하고 누가 좋아하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제가 무슨 대중 앞에 엄청 나가서 활동하는 이런 거보다는 예전에 한번 뭐 전국으로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제 만족이에요. 저를 위한 노래. 내가 죽어서도 이 노래는 남겠구나. 그러면 아들아 너는 이 노래 하면 아빠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봐라. 남자들 인생이 거의 그렇다. 진짜로. 묻지를 말아라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힘들게 남자들 다 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내용이 있는 그 노래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제 노래를 근사하게 사실 불러주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음원을 받았잖아요. 네네. 연습을 한 20일가량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이야. 정말 묻지를 말아라.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가사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내 인생 브라보잖아요. 내 인생의 브라보가 아니고 내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 브라보기 때문에 나의 정말 완전한 나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이게 우선 씨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노래로 불러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잘 불러줘야 될 텐데 했는데 결국은 잘렸어요 가수에서. 아이 잘하셨어요. 네, 운동선수에서 가수로 또 가수에서 또 보컬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또 가족들도 친구 같은 아들들 둘 막 건장한 뒤에 이렇게 옆에 딱 세우고 가면 저쪽에서 형님 하고 고개 숙일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또 살아오셨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다. 우선이라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서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정우선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 뭐 물론 가수로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후배들 제자들이 정말 좀 실력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고 그냥 정우선 하면 그래도 근성도 있고 바람직하구나. 저 친구는 믿을만 하구나. 남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신뢰라는 건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신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말 인성과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그 사람에 맞는 거를 줘서 키워나갈 건지 이런 것들인 것 같고 그걸로 인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정우선은 이런 지도자였어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체계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문화 정책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다면. 우리 전문 예술인들은 우리 지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 전문 예술인들이 진짜 많이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자체가 완전히 일반인들 그 뭐 생활문화 동호회나 무슨 예술단 봉사단들이야 이분들이야 자기네들 일이 있잖아요. 사업이 있고. 근데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직업이 이게 직업인지라 맞아.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저희들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우리 시민은 맞아요. 근데 문화예술인들도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업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똑같이 부여를 해주고 그런 기회를 주고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전문 예술인 단체는 포함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우리도 똑같은 시민이고 우리는 이게 업이니 우리들한테도 신경을 좀 더 써주고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전문 예술인들은 정말 힘들잖아요. 네, 사실은 순수 예술하는 이런 전문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끌어가 주는 정책들이 사실은 많이 발굴되고 또 그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아주는 게 익산의 어떤 문화 또 익산을 떠나서 사실은 요즘 뭐 익산이 다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전국적으로든 세계적으로 K-팝이다, 뭐 K-한복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익산도 그런 한 축을 담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씨가 또 그렇게 또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또 가수 활동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거는 꼭 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건 있나요? 올해요. 딱히 그런 건 없고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어떤 계획보다는 지금 이 중반이나 돼야 이제 6월이 이제 돼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정말 건강하게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겠지만은 살이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잘 먹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부었어 일하다가 부은 거예요. 이 주먹이 안 젖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올 한 해는 살 좀 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선님이 되게 한량인 줄 알았어.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러고저러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디에서 좀 새롭게 봤냐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세계유산 축전도 하고 야행도 하고 소등축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본인이 알바를 뛰는 거야. 무슨 봉이지 이게? 불봉. 안전관리. 안전관리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너무 새로웠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알바들을 아이한테도 시키기도 하고 저도 어느 순간 뭐 알바라기보다는 저도 어느 순간은 내 쥐이고 뭐고 뭐 이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뛰어가서 뭔가를 하게 되고 하는데 우선 씨의 그런 마인드가 전 너무 독특하다고 하면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기특이야? 괜찮아요. 뭐 이러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진심이구나. 그래서 본인의 것을 가져가기 위한 진심을 가지고서 행동하고 활동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정말 해서 문화예술 쪽으로는 진심이죠. 너무, 고마웠다고 해야 되나? 문화예술 쪽으로는 그렇죠. 네. 제가 문화예술을 지금은 하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기획을 하고 이런 뭐 어떤 예산 편성이나 이것도 하고 제가 이런 큐시트니 뭐 제가 다 짰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내가 알바를 부리든 뭐를 하든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쓰든 내가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부딪혀서 알아보고 배우고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이 기회에.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러기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내지는 저는 절대 간 거예요. 내가 어디, 네가 어디 뭐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설 자리도 맞아요, 없어지고 맞아요. 뒤로 밀리고 예.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 너무 우선 씨의 좀 새로운 모습을 네. 보고 앞으로 너무 잘 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익산의 후배 양성과 또 가수 문화예술 활동을 너무나 정직하게 또 잘하고 계시는 가수 정우선님을 만나봤는데요. 정우선님의 1집, 2집이 있는데 1집의 타이틀곡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제목이. 근데 두 번째 타이틀곡은 내 인생. 브라보. 아마도 우선님의 인생은 스스로가 최고의 선물이지 않았나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타이틀곡만 가지고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도 최고의 선물에 하나 이렇게 살짝 얹어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아무튼 끝으로 자 본인 홍보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사무실은 중앙로. 그거 아니고 예, 알겠어요. 아니야. 예. 네 가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왜 홍보하라며? 정우선
정우성 가수님한테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러 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신면 잡톡이니까 네, 예, 예. 잡과 예, 예. 톡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정우선 네. 이렇게 살고 있구나. 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신 노래 한 곡만 해보세요. 내 인생의 브라보 한번 하면서 네. 마무리할게. 잠깐. 네. 미래 나오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요? 미래. 아. 중간에서 갑자기 하면요. 생각이 안 나요. 자기 노래인데. 네. 묻지를 말아라. 이거 너무 좀 묻지를 말아라.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를 말아라. 물어봐야지. 할 만큼 하고 살았다. 바보처럼 살 때도 너무 많았다. 지나간 세월 탓할 순 없다. 내 인생 브라보. 오! 됐잖아요. 미래 안 나왔잖아. 미래도 해요? 미래가 중요하다니까. 갑자기? 아까 얘기했잖아. 나 노래 한 2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았는지. 가만 있어봐. 가사를 한번 볼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 인생 브라보. 화끈한 브라보. 내 인생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이도현의 신변잡 톡! 들어와.